네, EGM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6월 8일 토요일 EGM 컨퍼런스 저는 발표를 맡은 강사 이년차 황태현입니다. 네, 환자는 39세 여화환으로 두근거림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빈도는 한 달에 2번, 지속 시간은 1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갑작스럽게 발병되고 종결되는 특징을 보였고 이전 과거력으로 2023년 타병원에서 컨실드 바이패스 트랙 의심하에 어블레이션을 했던 분입니다. 심초음파에서 특이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11리드 ECG에서 하트레이트는 160회의 네로 QR 스타키카디아였고 P웨이브가 T웨이브 ST 중간중간 이렇게 숨어있는 양상으로 보였고 RP 인터벌이 90ms보다는 길으나 숏 RP 타키카디아로 ABRT 혹은 AT 혹은 에이티피컬 ABNRT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병원에서는 시술 기록지만 가져왔는데요. 하트레이트 150회의 수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로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이 레프트 레터럴 AV 그루브에서 있었다고 의심이 되었고 어블레이션을 36차례 진행을 했는데 시술 후에도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이 계속 보이고 타키카디아가 계속 인듀서블 해서 저희 쪽으로 전원을 된 뒤입니다. 본원 내원에서 촬영한 심전도는 하트레이트 60회의 사이너스 리듬이고 리드 3의 약간 T웨이브 인버전 소견이 있습니다. 저희 응급실에 4월 11일 날 내원하셨고 내원하셨을 때 하트레이트 두근거림 주소를 내었고 150회 네로 QR 스타키카디아 앞에와 비슷한 EKG 보이고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상에선 특이 이상 소견 없었고 저희 이제 EP 스터디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쪽 기록에 레프트 레터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의심된다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니셜 카테터 포지션을 듀오데카폴라 카테터를 RA와 CS에 포트리 카테터 하나는 히스에 다른 하나는 디스털 CS를 지나 그레이 카디악 베인과 AIV 사이에 위치시켰습니다. 이니셜 리듬은 사이클 랭스 847ms, AH 인터벌 73, HV 인터벌 46, QRS 듀레이션 95ms의 노멀 사이너스 리듬이었습니다. 그레이 카디악 베인 1, 2라고 표기한 이 일렉트로드에서 레피드 V 페이싱을 시작을 하였고 이때 레트로그레이드 얼리스트 A 액티베이션이 GCV 3, 4에서 가장 빠르게 보였습니다. 그다음 레피드 V 페이싱 420ms에서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인덕션이 되었고 역시 GCV 3, 4 일렉트로에서 가장 빨랐고 그다음에 V에서 A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히스에서 다시 V로 내려가는 거의 도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11리드 서피스 EKG는 다음과 같았고 하트레이트 150회였으며 클리니컬리 도큐먼트된 EKG와 거의 동일한 EKG였습니다. 인덕션된 네로 QRS 타키카디아의 타키 사이클 랭스는 404ms, AH 인터벌 174ms, HV 54, VA 인터벌 121ms였습니다. 네로 QRS 타키카가 온고잉 할 때 히스 리프렉터리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를 주었을 때 V 리셋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L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을 20ms 줄인 380ms로 진행했을 때 AA 인터벌이 따라왔고 그다음에 포스트 페이싱 인터벌 마이너스 타키 사이클 랭스가 141ms로 115ms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싱 후에 VAV 리스폰스 보이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V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였고 레피드 V 페이싱 300ms에서 VA 블락 사이클 랭스 확인되었습니다.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에서 360에서 340으로 S2를 줄였을 때 V의 인터벌은 변하지 않아서 디크리멘털 프로퍼티는 없었습니다.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600에 320에서 역시 네로 QRS 타키카디아가 다시 인덕션이 되었고 앞전에 보았던 타키카디아와 동일한 사이클 랭스와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입니다. 다음에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600에 260에서 액세서리 패스웨이의 ERP 보입니다. 다음 하이RA 19, 20에서 레피드 A 페이싱을 600ms부터 시작을 했고 A 스터디 계속 쭉 내려와서 레피드 A 페이싱 360ms에서 AV 블락 사이클 랭스 확인되었습니다. 싱글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테스트에서 600에 370에서 360으로 10ms 줄였을 때 AH 인터벌 255에서 262로 AH 점프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싱글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600에 330에서 AV 노드 ERP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소견들을 종합했을 때 이센트릭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이 레피드 V 페이싱 할 때 보였고, 그 다음에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액티비티가 GCV 쪽에서 보였으며, 싱글 V 익스트라 스티뮬러스에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없었고, 싱글 A 익스트라 스티뮬러스에서 AH 점프 역시 없었습니다. 인덕션된 네로 QRS 타키카디아는 레피드 V 페이싱과 싱글 벤트리큘러 익스트라 스티뮬러스 테스트에서 인덕션이 되었고, VA 인터벌은 121ms, 그 다음에 V 리셋이 있었고, LV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일 때 V 리스폰스의 PPI-사이클 랭스가 115ms 보다 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할 때 AV 노드는 안테로그레이드 컨덕션, 레프트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으로 도는 올토드로믹 AV RT를 가장 의심하게 만드는 소견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트리드 오블레이션이에요 지금 이게.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세컨 오블레이션은 빼라고 내가 그랬었는데, 세컨 오블레이션 때도 VA 인터벌이 꽤 짧았어요. 그때는 아주 쉽게 오블레이션 되는데 또 재발약 들어가 보니까 CBT닝에도 불구하고 VA 인터벌이 저렇게 굉장히 길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없었고요. V 리셋도 됐는데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에서는 PPI TCL을 저렇게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인터프리테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저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거 좀 한번 디스커션 해보자고 황태현 선생님한테 케이스를 준비를 해서 했었습니다. 먼저 유희찬 선생님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우리 병원에서 그럼 유전한 레트로그레이드에서 그냥 쉽게 하이라키 숨어 있더라고요. 한 3주 전에 내가 황 선생님한테 하이라테럴 오블레이션 한번 몇 시간 컨퍼런스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잖아요. 오케이스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리콜했어요. 사실 이전 저희 병원 첫 번째 EP 스터디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길어져.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때는 데이터가 어땠어요? 이때는 또 그때 안 길었지. 이때는 시그널 보여줄까요? 네, 오블레이션 시그널보다 그 상태에서 오블레이션 했거든요. 그리고 카테터 포지션 저기 왼쪽 위에 보면은 꼭대기 하얘요. 이때도 RB 페이싱에서 VA 컨덕션이 됐다 안 됐다 그래가지고 RCS로 해서 브레이크 하자까지 컬을 집어넣고 거기서 페이싱하면서 오블레이션 했었고, 그때는 쉽게 없어졌습니다. 근데 또 붙었어요. 저 EP 피노미널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VA 인터벌이 60ms 미만일 경우에 바이패스 트랩 ABRT를 의심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오블레이션 전엔 10몇 번을 오블레이션부터 점점 썼는데, 리셋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PPI TCL이 이때는 짧았었네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지. So let me ask this question, guys. The first ablation they did in another hospital. How many burn they applied? 37? Did I hear right? 36. 36? Yeah. 36? Here 36번? Yeah. 36. Okay. 36번입니다. 네. So if you look at the chest X-ray patient, heart size is very small. How can you burn 36 burn in such a small heart? That makes sense? 제가 안 그랬습니다. Well, no, I mean, we all can make a mistake. I'm just raising this question. So, do you think that your electrophysiologic response when you do after delivering 36 RF energy application to the whatever ballpark area of a pathway, your pathway going to behave the same? You're assuming that way, looks like.
But it's not. It's wrong. There's going to be a lot of scar already there. So previous ablation lesion created scar itself can alter your electric conductivity and then your pacing and mapping response. That'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tart thinking. I mean, somebody who has a relatively small young lady heart and you deliver 37 burn, luckily patient did not have any mitral valve damage or anything like that, looks like. I hope not. You didn't show me echo data, but anyway. So it is need to be careful. And so especially small heart, you really don't want to burn and unless you see specific target site. Second thing I hear early of Dr. Huang presenting, that earliest A is actually pathway is the earliest that matters. Is that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to look at it, or what you're looking, or is a pathway potential? What are you looking trying to record here? So looks like you know, looking at your intracardiac signal so far, and there's a lot of recording issue. But I just want to point out something. You're showing that slide right now on the screen. You have a B pacing, correct? From the great cardiac pain, right? Yeah. 그 다음에 sinus B에 뭐 보여? Go back to sinus. No, right there. Leave there. Yeah, leave there, sinus. What do you see? Where do you see most complex continuous signal in sinus? Is that H1, H2 or G3, 4?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at. Look at the H1, H2. What do you see? A, A, after that, B, between two, what do you see? There's a noisy. 네. I've been watching that signal. It's a consistent, it's not an artifact. Every single your heartbeat has that. So let's think about this now. Why this pathway did not pre-excite then from the very beginning, first place? If your pathway is located high anterolateral, what are the chance of a sinus doesn't get there pre-excite that pathway? Even though pathway could conduct antegrade very slowly. May not be able to because even though the conduction is faster with the young lady. So a lot of time you have what we call concealed antegrade conduction. Sometime in orthodromic pathways. So you want to really look at that signals carefully. And if you go to your tachycardia, show me tachycardia. The second procedure, what you guys did. Okay. Look carefully, H1, H2. You cannot imagine between A and B, there's something. A and B. VA. No, you're passing already. Yes, there's a V, right? V. Point to V. Yeah. Go to the right slowly. No, you're too fast. You're right there. Take a look at that guy. And then you got A. Okay. So you may go back to your tracing, increase the gain, take a look at what that signal looks like. Because this is a deep tissue pathway, you're going to see a far field signal. Actually, that pathway potential start where? H34. Point H34. Yes, coming to that way. And then H1, H2, then H34, G34 now, go to G34, and then turning around, coming back up to the atrium. So you do know anatomy, right? You guys don't have a HR tissue, supposed not have any HR tissue in great cardiac pain. What you're recording in there? You're seeing some far field pathway potential. What does that mean? This pathway is pretty broad. That's what that means. But I think it starts from H34 coming to the lateral wall, H12, and then edging towards the roof, atrial appendage area, and turning around. I think that's what's happening here. Okay? 네. So what would you have done better here? What could you do better when you have such a confusing pathway? It's always be talked about what?
pace a closed axillary pathway. This is a case that probably would be beneficial. You pace it directly under the mitral valve. If I did this case again, what I would have done, I would have sticked another catheter transaortically, unfortunately, go to the left lateral wall, put the LV catheter there, and pace from there while you're mapping. Probably you would see a better dyspneic potential, not from the great cardiac pain. No. Why? Because your axillary pathway pacing from epicardium, not same as pacing endocardium. They're different. Your epicardium can be very thick. Matter of fact, can be even farther away than endocardial catheter. Therefore, pre-excitation index is going to be much lesser. So I don't know. I mean, I think a good idea to pace cardiac pain business, but then I don't know whether that was essentially, done that way, especially if patient had a multiple axillary pathway, previous scar, and all that. So my recommendation, comment here that simply, first, I think we need to map the pathway potential, much as possible. Second, I think a pacing site would be matter to quite big. 브레이크 카디악 페인 페이싱한 이유는 그냥 매핑보다는 페이싱이 목적이었었고요. 우연히 그러니까 근데 you know that this patient has already 37 burn from other hospital. So you really need to know. 에어티도 추천을 하셨는데요. 트랜셉탈로 해가지고도 또 싱글 번으로 없어졌거든요. Wow. 굳이 트랜스에어티를 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저게 포스트로 septal 쪽 같으면 트랜스에어틱이 좋은데. No. You just I'm talking about just for the pacing. I'm not trying to blame it. 네? I would put an LV pacing catheter transaortically. LV pacing. Yes, leave a catheter there pacing all the time when you're mapping from transaortically. I agree with you, transaortic ablation. Yes, absolutely. However, you have a lot of scar tissue already burned from 37 burns. You got to separate out which one is scar, which one is a pathway potential. And I can tell based on the. 차라리 더블 트랜셉탈로 해가지고 저 LV 페이싱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엔도카르 페이싱 필요하다고. You're not going to be close the pathway. Your catheter going to approach more sort of, if you will, lateral wall, across the valve pointing downward, not upward. We really want to be mitral valve annulus, this one. We had a case like this before. That's the reason I'm telling you. Second thing I want to point out, fellows, look at your intracardiac signal. Okay. No, right there, yes. What is unusual about this? Look at the atrial activation timing from the earliest A you assume to the proximal CS. What's the difference? Very minimal. Do you see it? Second thing that you have to explain to me, why did he say earlier than CSA? He said 1-2, 1-4. What did he say? 1-4. That's A right there. That's earlier than CS. So what did that tell you? This pathway is a high lateral enough, activating toward the Bachmann bundle roof, his bundle activation, also proximal CS same time. Make sense? If your lateral pathway was more. 마이트라 앵글로서 주고 안테로세톤까지 지금까지 쭉 말고 했었어요. Right. So I think what it is that this pathway is broadly acting, and the insertion in the lateral, high lateral wall of a mitral valve annulus, therefore activating roof, simultaneously coronary sinus as well, left lateral wall. So that's why mapping is so difficult. And then the timing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site to the CS os is almost minimum. So when you see such a more sort of a horizontal, a vertical pattern of a atrial activation rather than horizontal one, more widely separated one, is more difficult to ablate in general, because that means there's a multiple broad insertion to the coronary sinus, mitral valve annulus. That's what the expression of the atrial activation. So it is important to look at your His bundle activation in timing to the CS pattern. That can tell you right off front, oh, this is an easy ablation, this is going to be difficult ablation, and so forth. That'll make you plan what to do with the mapping standpoint view. It's a very useful tip, actually. Okay? So it is a tough case. We do time to time this high lateral insertion, broad band activation
pathways. Very challenging. So next time, 여기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yes, 제가 VA 인터벌이 220? 네. 120? 140. 네. right. VA 인터벌이 120. 굉장히 길어져 있었는데 Uh-huh. 그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V 엑스트라, 싱글 엑스트라에서는 또 리셋이 됐거든요. Yes, agree. Yeah. 불구하고 PPI TCL이 저렇게 길었다는 거는 뭔가 슬로우 컨덕션이 그 리엔트런트 패스웨이에 슬로우 컨덕션이 있다는 얘기인데 Right. But because of your, as I said, it could be from the previous burn as well. You can tell 100% sure. 근데 바이오스펙의 특징은 컨덕션이 빠른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데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지만 Dr. Bach, you created like almost like a line of block, 37 burn. You don't know whether decremental conduction, I mean, the delay of conduction is in the atrial insertion afterward, or because of previous scar tissue, or because the pathway itself is decremental or either slowly conducting pathway. But initially, interesting about that is that the patient himself said that it is, tachycardia cycle length is 150, didn't change. Looks like story-wise. In the very initial EKG was 150 tachycardia, am I right? And second, you're tracing also 150. 네. 맞지? 거의 150에서 160입니다. Yeah, so maybe that's your argument is right, because maybe there is a long tachycardia circuit because of left lateral wall and have to go all the way around it, involving so many different structures. It's possible that the tachycardia is slow. 또 한 가지 선생님 질문은 지금 브레이크 카디악 베인하고 V 리셋 해가지고 타키가 리셋이 됐는데 Yes.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에서는 저 크라이트가 길게 나타나는 거는 이게 에피카디아 페이싱이라서 Right. 인트라벤트럴 컨덕션 타임을 포함해서 그렇게 길게 된 걸로 봐야 되나요? Yes, that's the reason I said that the endocardium can be closer, much closer than epicardium you're thinking. 그러니까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없지만은 Right. 스피럴 컨덕션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석을 Right. Yeah. Plus, is could be possibly involving some lateral structures such as ligament Marshall or septal atrial bundles and things like that. Patient may have some loss of conduction velocity to their retrogradely. Is it possible? But then it's very hard to prove it unless we map the entire activation sequence of the tachycardia circuit. 제가 그다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하이라테랄 중에서 간혹 리가멘트 마샬 타고서 에피카디움 도는 게 저렇게 보인 적은 없었는지. Yes, there is, especially when you pass the Busan valve beyond, any pathway can insert to the ligament Marshall. The only way to prove that is that your CS, you have to map the awesome of the big ligament Marshall compared to the CS. You need a two catheter to do that, because awesome of ligament Marshall are going to be earlier than your CS. CS is going to be below because the pathway goes up to the ligament Marshall, turn back around. Some of those patients that we don't map carefully and ablate that area left lateral first, and then what end up happening, tachycardia activation sequence change, it becomes suddenly long RP concentric tachycardia. And then people think that that's a different tachycardia. I think last junior meeting, Samsung Medical Center people presented the case, they failed. So I explained to them that, look, this pathway insert not at the mandibular, is higher up in the ligament Marshall, which is also embryologically possible. Okay, so left lateral pathways, unless you see very much eccentric activation pattern that I told you, other ones like a vertical like this one, especially his bundle activation, coronary sand activation is the same, you really need to be careful. I think we need to map much more careful and look at the specific pathway potential as much as you can, not the earliest A. So bottom line message for fellows, look for pathway potential. Don't look for early A, okay? Your number of burn gonna be a lot more if you do that. And then if you go review the tracing, take a look at the H1 and the H3 signal, increase the gain during the sinus, take a look at and during the tachycardia. See whether that signal is real, I'm pointing out, not the noisy, okay? And I think that's a real, and I'm looking at the, tracing from here. Because, yeah, that hump right there, yeah, that guy. But I think it started out in a 3-4 and then go to the 1-2.
1, 2, there's a, yeah, that one. And then go to the great cardiac vein and turn around, come back up. Atrium, right? Make sense? 네. That's happening. 질문이 있다는데. 아래 위기. 아래요. 아, 요게 아래요가 없어가지고. 아니, 아까 앞에 소디플라. 아래요. 앞에만 지금. 아, 어블레이션. 그건 어블레이션 할 때 이제 그 아래요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유니버스에서 뭘 잡는지 소디플라. AIV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세컨 케이스 아니야? Yeah. 이게 지금 두 번째 시술한, 이건 두 번째. Right. 아니, 이게 이번에 시술한 겁니까? 그런 거야? And other thing that I would recommend is that you really want to put the sheet higher up, Dr. Bach, to the roof of the left atrium, and curve catheter point downward. Your catheter going straight transeptal to the site, right? What ended up happening is that that created catheter instability in this patient. That area is very smooth because right underneath the appendage ridge. So what I do usually, I push up my sheet all the way to the roof of the left atrium, and then curve catheter down, and then you move a sheet, not the catheter, because your catheter will be almost curving like a fishing hook, almost 180 degree, parallel to your sheet, and that give you much more stable and catheter placement and also better delivery energy that area. So try that next time. Your sheet is not high enough. That's comment I have. Some people even put a sheet into the appendage. I've seen that in Oklahoma. People, sometimes Sonny Jackman does that. But you'd be amazed at how much you need to go up there to push this down. So, 시스틱을 어펜디 속에까지 집어넣고 꺾는다고요? right. Or at least appendage mouth. That's for the reason you need a smaller curved catheter. You cannot use a DF ablation catheter in these people, especially this area. I usually prefer B curve ablation catheter. So you have sometimes we used to have a Celsius ablation catheter standard B curve. Remember? That is the best curve, or C curve at least, because I can go as a C. B is the best. D curve is too big for this. Okay? 네. 선생님 아까 질문 뭐 있어요? 아니, 나 진짜 생각을 잘못했대요. 네. 선생님 근데 희한한 게 두 번째 세션 들어갔을 때는 너무 쉽게 없어졌거든요. Yeah, probably you already partially ablated first time. I can see your ablation first time dissociated already, and then conduction is blocked. So I think 와이즈 충분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번 번을 그 스카가 생긴 쪽에 그런 환자에서는 똑같은 에너지에서도 RF 페네트레이션이라든지 리전 포메이션이 달라서 그런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지 않으면은 they probably ablation built a sort of accumulated scar tissue around the pathway, and then I think you just got rid of whatever left. I think it is possible, but when I look at the ablation signal, certainly you got a more potential signal there. And then do you notice that this is during the burn, I assume, right? What you're showing me, this slide. This is you're delivering energy, right? 네, Do you have a signal before ablation? 시그널 비포 지금 Ablation signal before delivery burn. 네, 요게 before delivery. Right. 세컨 프로시저. 세컨 프로시저가 저희 병원 첫 번째 프로시저. 요겁니다. Okay. Okay. So you have a ablation signal there. Okay. So you have a much bigger V compared to your first one. Do you see it? And then you can see in a proximal, there's a and B, coming going. You see that? So you're lucky enough because if you look at your first signal versus second signal, your EGM changes quite a bit. And then second and third, your catheter stabilized. Do you see it? You agree? Look at the first ablation signal. First bit, big A, right? Proximal. Look at the proximal. And then your catheter become better. What happened next bit? A
right behind. No, look at the ablation distal. V notching. Read that downstream notching and then change the vector. Yeah. Yeah, coming down. Right there, that notching. So your vector changed there. What happened here? What do you think that is? 포텐셜 아닌가요? That's your path potential. Okay? So your first bit did not have it. Then your catheter got pulled up slightly higher and you sort of changed the vector, whichever you did, I don't know. But then you're recording your path potential conduction pattern, and then there you go. That would be much earlier signal than your great cardiac veins as well, if you measure the time, right? So that would be probably the best signal you had. Then stable catheter looks like at least a 2-bit I can see. And that may be why you got rid of it so quick. Okay? 그래서 여기서는 쉽게 없어졌고요. Right. 근데 요번에 I think I think what we are talking is true. Look at your ablation after the pathway stopped slowing. Can you see that first ablation signal? Ablation distal signal first. Now keep coming. Your V pacing, okay? V, local V, notch down, coming back. That high frequency, come back right, a little bit to the right, coming down. Yes, that's A. Look at what happens next beat. Keep coming, next beat, yes. Pacing spike, come to the right, keep coming, yes. And then you got big V, still about the same. And then what happened? That sharp potential became negative, right? 조금 더 오른쪽으로 와, 조금 더. Yeah, there, that's it. Separating out already, and then blocked. Then next beat, you go. Keep going, steam. What happened? It's narrow QRS complex fusion here, right? Then if you see a third beat, go to the next one. That's a fusion beat, sinus capture. Okay, keep going. Steam, and then your V got also ablated because it got noise now, V signal. And then you no longer has that, whatever that A signal you're thinking about it. So clearly you ablated probably the pathway right there. That's, I think, what happened. 요번에 you kept it up. 시그널 좀 봅시다. Yes, that's like sinus beat, capture beat. Sinus beat came through. 요번에 어블레이션 하는 거거든요. 어블레이션 직전에 시그널 좀 보시고요. 깔렸을 때만. 이 상태에서 없었어요. Okay, ablation, you see there's still a far field business here. 네. Yeah, that guy right there, you just passed. One thing that I would recommend you guys to do, put a unipolar signal, okay? We'll tell you whether that's a noisy or that's a real. Sometimes, especially you have a difficult to see a signal. Unipolar will help you, definitely. 네, So, 추가하겠습니다. yeah, so especially ablation electrode 1 and 2, that give you an idea of vector propagations, whether you use a noisy versus pathway potential, whatever, that help you really distinguish much better. 요거는 Okay. 요거. That's what I think is a pathway potential. What you said. 그렇죠? 네. Yeah, that's what I think your pathway potential. Delayed a little bit from previous burns, but next bit also has it. Okay. Second bit, yeah, they also have it. Yes, that's the beginning of that pathway. So I think unipolar could give you a good idea about that one. 그래서 이번에는 에너지를 거기 쉽게 없어졌지만 그 자리에다가 충분히 더 많이 줬고요. Right. Okay. 지난번에 Yeah.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AF 어블레이션 하면서 지금 임피던스 드랍을 보고 있는데 네빅스가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에버리징 임피던스를 보더라고요. 그전에는 피크 Right. Yeah. 그랬더니 임피던스 드랍 정도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어저께 Okay. 그 에버트 R&D 팀하고 좀 토론을 했는데 커런트를 가지고 또 재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타즈 Right. 데는 똑같은 에너지를 줘도 리전 포메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Right. 어차피 임피던스 멀티플라이드 커런트가 파워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파워를 우리가 주실 경우에는 그 커런트 체인지를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또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 스카 때문에 아마 에너지 딜리버리 쉽게 없어진 것 같아서도 충분히 리전이 안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Right.
그래서 I think the same concept이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달리드 카르마파티. 달리드 카르마파티는 이 스카가 디파인이 잘 안 돼 있지만은 또 굉장히 그 티슈 자체가 헤테로제너스하기 때문에 그 RF 리전을 갖다가 우리가 이스케믹 카르마파티 같이 굉장히 그 아이솔레이트 채널이나 이런 거를 어블레이션 하는 거 하고 디퓨즐리 스카 돼가지고 뭐 조금씩 다 믹스돼 있는 거 하고 미디움이 틀리기 때문에 I think that's another reason that why we are not effectively ablating dilated cardiomyopathy as well. Because and then also that similar situation where you are not able to record the good mid-diastolic channel potentials in the dilated cardiomyopathy because sometimes these fibers they even slightly far away from your catheter in endocardial recording, you're not going to be able to see it. So idea of how do we de-channel cardiomyopathy, I think that's still very debatable. And a lot of people define as anatomic based, but I don't think that going to work because substrate actually may involve within the scar. So that's all in what I have so far impression. So I think we need to have some way to map that better, much as we can, what we got. And that's why I think unipolar signal, bipolar signal maps and all that going to be important. Okay. 다일라이트 카르마파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선생님 오시면 또 여쭤볼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Okay. We talk about it. I'll be looking forward. Hopefully I'm helpful. Okay. 디스커션이 또 있어? 아니, 질문 하나만. 예. 여기 어펜디지에 붙어 있는 앞세트의 병원 없나요? 여보세요. What do you think? 그 레프트 에이트리얼 어펜디지에 붙어 있는 앞세트의 병원 없을까요? There is a cases report that Dr. Omni referring is epicardial pathway, similar to the right atrium as well. You have right anterior free wall, anterolateral free wall, high lateral, 11:30, 12 o'clock pathway that right atrial appendage, epicardial insertion to the right atrial appendage case being reported. So does similarly left atrial appendage cases. What are the difference of those? Activation pattern would be. Those one typically long RP tachycardia, his A activation is earlier because you conduct a straight up through the vacuum bundle. Because in other words, activation comes through in the tip of a left appendage, and then they conduct through the roof rather than downward toward the CS. Okay. So unless in your coronary sinus, you see a far field appendage potential. But usually you don't see far field appendage potential because of appendage more tip is, remember, more oriented anteriorly, more medially toward the LV body by physiologic hemodynamic function standpoint. That's why where the insertion is typically there. It's a very unusual activation pattern you see. You look at the case reports very carefully, but there's some cases that they thought that was insertion of appendage, but in reality, actually is not. Actually, in the sub-appendage muscular ridge between the mitral annulus. That's the most common site. I don't think this case is, but to be 100% sure, you have to map the appendage to be certain. But one caveat, though, I can tell you, where Dr. Bach put anterior cardiac vein. You see that? That should be recording from some far field appendage area. I think that signal what you see far field maybe could be appendage signal as well, but then they're late anyway. Your earliest pathway potential is in the still coronary sinus area. At least in my eye, H34 and the H12. 레프트라테럴 바이패스 트랙이 fellow 선생님들한테 제일 처음에 경험하는 바이패스 트랙인데 일단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Okay. I mean, I don't know, is there any easy ablation? 디스커션 빨리 해주세요. 리뷰. 네, 뭐 굉장히 짧은데요. 보통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레프트랑 라이트 6.5 대 3.5 정도 비율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포스테리어라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포스테리어 스페리어인데, 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 굉장히 하이 쪽에 있을 수 있고, AP 액세서리 패스웨이 어블레이션 페일률의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로컬라이제이션 에러가 많고 다이그노시스 잘못되거나
그다음에 AV 노드 인저리 때문에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경우나 정말 드문 로케이션 때문에 실패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 액티베이션 매핑을 할 때 석세스풀한 어블레이션 사이트는 일단 스테이블하게 카테터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5에서 10피트 지나가는 동안 A랑 V의 앰플리튜드가 거의 10% 미만의 체인지가 없는 굉장히 스테이블한 걸 유지를 하고 일반적으로 데미지를 입지 않았거나 슬로우리 컨덕팅 하지 않거나 오블리크하거나 에피카디아 바이패스 트랙트가 아니라면 로컬 VA 인터벌이 25에서 50ms보다 짧은 경우가 이제 좋은 어블레이션 사이트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있으세요? 마지막 코멘트는 뭐 이렇게 전기 생리하고 상관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EP 피지션한테 제일 중요한 고객이 의사. 이분은 한 번에 해결을 못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의사 환자들이 오면은 한 번에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Thanks 조심해서 for the conference. I'll see you next week.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수고했어요. It's a good job.